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제가 드러난다 그랬었죠. 진실들이 엄청 많이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갇혀져 있던 비밀들이 막 다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행성의 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미디어가 오픈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비밀이 퍼질 그 길이 쉬워진 거예요. 대화를 나눌 확률이.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이 몰리죠. 어떤 동영상이든 상관없이 보수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어떤 그 특정 보수 동영상에 모이고, 진보는 진보대로 모이고, 영적인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대로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것도 막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는 관심도 없었던 일이 이렇게 관심을 쏟게 되고. 제가 오늘 읽을 사람은 김건희라는 김명신, 원래 이름이 김명신이래요. 본명이. 이 여자에 대해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여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 나왔죠. 이거 나왔죠. 이 사람은 도덕적인 관념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카드 리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도덕적인 관념이 없고 좀 옳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저는 관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오래 살겠다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늘 보면은 저는 그게 심상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심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잘 눈여겨서 보세요.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 눈을 볼 때 똑바로 보는 사람이 좋아요. 똑바로 보고 이렇게 나와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한다든지, 눈을 보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눈을 항상 곁눈질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힐끔, 힐끔, 힐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눈을 힐끔힐끔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거나 웅큼하거나 남을 아래로 멸시하거나 이런 사람, 또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속이는 게 많아요. 속이는 게 많으니까 거짓말장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남을 그렇게 힐끔힐끔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남의 말을 굉장히 하기를 또 좋아해요. 항상 잔머리를 항상 굴려요. 보면은 잔머리. 그래서 진실이 없는 거죠. 진실성이. 그런데 이 김건희라는 여자가 저는 그런 걸 떠나서라도 별로 좋게 보질 않았어요. 성형수술 하기 전에 얼굴도 좋질 않았어요. 눈매가 굉장히 음탕하다 그럴까? 좀 맑은 눈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수술을 해도 역시 힐끔힐끔 하는 거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
그냥 그 사람에 들어오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돌아가는 사태가 조국 뭐 딸이 있는데 뭐 걔를 뭐 세미나에서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게 있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진실을 얘기한다? 저는 웃었어요. 왜 갑자기 진실을 말하지 않던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나요? 다 끝나고 난 뒤에. 조국이 대통령 후보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진실을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양쪽 다의 적이 있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도 때려잡았고 그 사람을. 또 한 사람 민주당에서도 있을 거예요. 질투에 눈이 먼 사람들이 때려잡은 거예요. 이 사람만 죽이면 된다. 제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조국이에요. 대통령 될 확률이. 왜냐하면 그 사람 이미지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조국 씨는 제가 볼 때. 그냥 학자예요. 학자.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들어오는 느낌 그대로. 하는 짓거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현재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닥쳤어요. 이 사람한테. 그런데 자기가 이 사람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냥 이 사건 이 개요를 보니까 그냥 모녀 사기단들이에요. 둘이 다. 정말 남을 등쳐먹고 남의 등골을 빼먹고 남의 걸 훔치고 남의 걸 사기쳐서 쓱쓱쓱쓱 그냥 이렇게 해먹는 그런 사기단이에요. 둘이. 어떻게. 10원 한 장도 탐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사람은 윤석열 씨예요. 윤석열 씨고 아니면은 칼을 준 걸 보니까 양재택 검사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뭔가 그 문제가 불거질 거예요. 앞으로 또. 불거져서 이 사람의 발목을 잡게 돼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는. 하여간 이렇게 남을 못되게 하고 그 피를 빨아먹고 사는 빨대 꽂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다 잃고 떨어져요. 그때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지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것은 스스로 벌을 다 받게 돼 있죠. 언젠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또 해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위증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끝장이 나요. 그게 드러나게 되고 그 소식을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 뉴스에 대해서. 굉장한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어쩌면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선택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도덕적이지 않은 일들 하는 거는 많이 나왔어요. 카드에.
한 번 더 봐드릴게요. 한 번 더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참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느낄 때. 제가 별 사람들을 다, 아휴, 읽게 되고 이러네요, 진짜. 이 저스티스 카드 나오고. 이게 웃기는 게, 예를 들어서, 누가, 너 누구누구랑 동거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이거는 이제 그 최은순이라는 아줌마가, 그랬대요. 내 딸이 무슨 대학 석사, 박사 받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짓을 왜 해? 예를 들면은 뭐 동거를 왜 해? 또는 그런 거짓말을 왜 해? 그러면 그 대학 안 나오고 석사, 박사학위 없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인가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네가 누구누구랑 동거했다며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럼 저는 뭐라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대. 저는 딱 그러죠. 이름대. 직장에서도 저는 그래요. Who said that? 누가 그런 말 했어? 아무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전할 때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 전하지 말아야 되고, 첫째로. 그런데 저는 항상 물어봐요. 누가 그 얘기했어? 딱 집어요. 고소하게. 예를 들어 이런 위치라면은 당장 그 인간 입을 찢어놓는다 내가. 이렇게 나오던지. 응? 험악한 사람이라면 또 점잖은 사람이라면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하나요? 그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엄마도 내 딸은 대학 박사 학위 받고 석사 학위 받고 이래서 그런 동거할 사람이 아니다. 하여간 뭔가 그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말을 했어요. 뭐 누군가가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하고 따지니까. 근데 딸도 그랬잖아요. 또 김건희인지 김명신인지 그 여자도 내가 박사 석사학위 따느라고 준비할 시간이 음성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응?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 하고 싶었어도. 그러면은 박사 석사학위 받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건 하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하고 하는 게 정상이죠. 제가 볼 때. 근데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 석사 박사 학위를 엄청 내밀어요. 그래서 얘는 거짓말을 안 한다. 석사 박사 학위가 있어서 얘는 누구와 동거할 여자가 아니다. 석사 박사 학위가 있어서 나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석사 박사 학위 받은 것도 다 표절. 그러면 했다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김명신이라는 여자가 그 녹음한 걸 보니까 내가 그 검사는 내가 동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검사는 바본가요? 그거는 정상적인 대응법이 아니죠. 그런 소리를 하면 예? 제가 미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정상적인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인 대응하는 방법이겠죠. 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당장 고소해야 되겠네 이러든지. 그런데 그 검사는 바본가요? 그거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정상적인 그리고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뭔가를 인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년을 받았죠. 그게 법원에서 인정을 했대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 이것을 인정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드러나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로 덮고 가려고 자기가 결심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그 누구죠? 조두순 말고 그놈 있잖아요. 연쇄살인범. 그래갖고 화성 연쇄살인범. 감옥소에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났죠. 그 범행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큰 거를 숨기기 위해서 작은 거를 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작은 걸 내주고 큰 거를 감추는 거죠. 저는 그 여자가 그렇게 순순하게 저는 제 잘못을 반성합니다 할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관상을 봐서는. 그리고 한 짓거리들을 봐서는. 그런데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없는 사람들 등쳐먹고 돈 들고 튀고 이렇게 등골 빨아가지고 그 노인네들 돈도 이렇게 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내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 늙으신 분의. 그런데 왜 믿냐? 자기 아들을 탓하는 자기 아들이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위자료 줬다라고 한다는 그 말에서 진실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는 분들은 그냥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는 분들은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제 두 번째 리딩을 보자면 뭔가 법에 진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더 드러날 거예요. 드러나고 지금 제가 느낄 때 굉장히 많은 도움도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서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쏟아붓고 있어요. 누구의 입막음을 하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뜻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 돈 먹인 게 드러난다든지 오히려 돈 먹인 것 때문에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태까지 한 많은 나쁜 짓들이 이제 수레바퀴처럼 돼서 이 사람에게 닥쳐와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별거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별거를 하게 되고 별거 할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 바람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무슨 자리를 떠맡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 자리에서도 아마도 퇴출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 자기가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서유기에서 거미가 거미줄을 쫙 치고 향기를 막 품으면서 이 사오정 삼장법사 손오공을 막 유혹을 해요. 여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미예요. 독거미.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여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덫을 놓고 사람들이 걸려들면 먹이로 삼아서 자기가 그거로 먹고 사는
굉장히 이거는 참 나쁜 짓이에요. 정말 질이 하질이고 저질이에요. 고급적인 범죄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정말 유치하고 질이 저질인 그런 꽃뱀이에요. 꽃뱀. 이게 꽃뱀이거나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수준이 말하는 투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모로 모시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여자라도.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도 이 삼각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별거를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앞으로. 별거를 하게 된다든지 짐을 싸가지고 서로 이렇게 각자의 이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혼은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하여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그런 꿈은 이루지 못해요. 이루지 못하고 굉장히 앞으로 불안정해지고 좀 그렇게 되네요. 제가 이 여자를 읽는 참에 윤석열 씨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한번 최은순 씨를 잠깐 봐드릴게요. 제가 윤석열 씨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그 선거할 때 읽어드리고 그 여자 엄마를 읽어드릴게요. 도저히 제 머리로는 내가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못했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놀랐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거예요. 줄리를 하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가 있어요. 첫째. 그렇잖아요. 눈이 뒤집어져야 되죠.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권을 하겠다고 뛰고 있는데 와이프라는 여자가 내가 줄리라는 접대부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못했다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모욕적으로 느껴야죠. 그거를. 모욕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접대부 역할을 했다는 거를.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석사 박사학위 받느라고 못했다. 엄마도 얘가 석사 박사학위가 있는데 그런 동거를 할 애가 아니다. 그럼 석사 박사학위 없는 사람들은 뭐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그렇다는 이상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걸 보고 저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많구나 생각했어요. 그냥 아니면 아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더 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3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느끼기로.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자고요. 감옥소 들어갔죠. 이 사람은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앞으로도 이 사람은 끝났어요. 이제 최은순이라는 여자는 이제 온 나라가 다 알았으니까 이 여자 수법에 넘어가질 않겠죠. 이제 남들을 등을 후려치고 이런 꽃뱀식으로 남의 뭐 하자 이래가지고 그 돈을 들고 튀고 이딴 짓을 이제 앞으로는 못하는 거죠.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꽃뱀 짓으로 두 모녀가 정말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꽃뱀에 이게 물리면은 약도 없어요, 진짜.
이 사람은 앞으로 끝이에요. 끝. 그리고 어떤 비밀이 또 드러나게 돼요. 또 드러나고 누군가가 이 비밀을 또 밝혀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검사이거나 좀 그쪽에 있는 계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인생에 잘못 살아온 그 대가를 크게 치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어떤 즉흥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짓을 한다든지 어떤 말을 한다든지 좀 경솔한 짓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이제는 이 사람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거 봐요. 아마 감옥살이 그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니까 이 김건희, 최은순이 두 모녀 사기단을 보니까 진짜 이 검사들한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검사 쪽에 줄을 댄 거예요. 그리고 양재택이라는 사람의 단물을 다 빨아먹고 소용이 없으니까 버리고 더 힘이 셀 것 같은 윤석열한테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감이 되면은 앞, 뒤 다 까발겨진다는 거를 계산에 안 넣었어요. 머리가 아둔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대통령 대권을 한다? 양쪽에서 다 탈탈탈 털겠죠. 국민의힘 당에서도 최재형이라는 사람 캠프에서 다 털겠죠.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편이라도 같은 편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엑스맨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에도.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이 민주당인 척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은 참 좋아 보이는데 눈매가 조금 마음에 걸린다 하면 꼭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는 게 굉장히 힘들고 힘들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이 또 하나 이 사람이 남자들 특히 대권을 한다든 걸음걸이를 보세요. 걸음걸이를 보면 흔들 위를 흔들면서 걷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신상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트럼프는 정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사람 걷는 거 보세요. 그냥 똑바로 걸어요. 흔들거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흔들거리지 않죠. 근데 흔들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세요. 앞으로 볼 때. 여기까지 김명신 김건희 씨와 그 엄마 최은순 씨 리딩을 제가 잠깐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